나는 평생 좋은 엄마라 불렀다. 딸의 행복한 결혼을 보며 내 삶이 성공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어느 날 내가 알던 행복이 모두 가짜였다는 것을, 세상의 모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했다. 나는 그렇게 믿었다. 내 딸의 울음소리를 모른 척하며.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6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워진 걸 보니 이제 정말 가을이 왔나 보네요. 저는 조용히 침실을 나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아직 코를 골고 있고요. 정년퇴직 후론 새벽에 일어날 일도 없으니 푹 잠들어 계시더라고요. 물을 끓이며 저는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오늘 딸 수진이가 아이들과 함께 온다고 했거든요. 요즘 자주 친정에 오는 것이 조금 신경 쓰이긴 했지만 그래도 딸과 손자 손녀를 볼 수 있다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지훈이랑 지우 뭘 좋아하더라? 혼잣말을 하며 냉장고를 열어보니 계란도 있고 어제 시장에서 사온 새우도 있네요. 계란말이에 새우볶음을 해주면 아이들이 좋아할 거예요.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들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특히 딸과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라면 더더욱이요. 한참 부엌에서 정신없이 요리하고 있는데 현관에서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지훈이의 맑은 목소리가 들리자 제 마음도 덩달아 환해졌습니다. 앞치마를 벗고 현관으로 달려나갔죠. 어머, 우리 지훈이, 지우야. 문을 열자 7살 지훈이가 제게 안겨왔고 5살 지우는 수줍게 제 뒤에 숨어있는 수진이 치마자락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수진이가 조금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요즘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 텐데 그래도 예쁜 딸이 이렇게 자주 와주니 고마울 따름이에요. 얼굴이 좀 헬쑥해 보이는데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다니는 거지? 네, 엄마, 괜찮아요. 딸은 그렇게 말했지만 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고 웃을 때도 억지로 웃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이 있으니 괜히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 수는 없었죠. 할머니가 지훈이 지우 좋아하는 계란말이 만들어놨어. 어서 와서 먹자. 와, 계란말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흐뭇해졌습니다. 거실에 앉은 수진이를 보니 정말 많이 말랐더라고요. 민호는 어떻게 안 왔어? 요즘 일이 많이 바쁜가? 네, 일이 좀 바빠서요. 수진이의 대답이 뭔가 어색했습니다. 예전엔 민호 자랑을 그렇게 했는데 요즘엔 민호 이야기만 나오면 말을 흐리네요. 그래도 가족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일 때문에 집을 너무 소홀히 하면 안 되지. 엄마, 수진이가 뭔가 말하려다가 그만뒀습니다. 왜? 무슨 할 말 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때 지우가 우유를 흘려서 저는 얼른 행주를 가지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행주로 테이블을 닦으며 문득 수진이의 표정이 신경 쓰였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표정이었거든요. 수진아, 혹시 민호랑? 엄마, 정말 괜찮다니까요. 딸이 조금 날카롭게 말을 잘랐습니다. 이상했어요. 평소 저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지만 아이들 앞에서 더 추궁할 수는 없었죠. 점심을 먹고 아이들이 만화를 보는 동안 수진이가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혹시 몸이 아픈 건 아닐까 싶어서 문 앞에서 살짝 들어보니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잠시 후 물 내리는 소리와 함께 수진이가 나왔는데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왜 울었어? 안 울었어요. 그냥 눈이 좀 아파서. 거짓말이었어요. 30년 넘게 키운 내 딸인데 모를까요? 분명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거였어요. 오후가 되자 수진이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벌써? 저녁이나 먹고 가지 그래. 아니에요. 민호가 일찍 들어온다고 해서. 또 거짓말이었어요. 수진이는 거짓말할 때마다 손을 비비는 버릇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었고요. 그럼 아빠한테 인사만 하고 가. 마침 산책 갔다가 곧 들어오실 거야. 다음에 할게요. 아이들이 피곤해해서. 서둘러 나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데 저에게 말하지 않으니까요. 딸이 떠나고 나서 저는 딸이 앉아있던 소파를 정리했습니다. 쿠션을 정리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어요. 변호사 사무실 명함이었습니다. 이혼 전문 법률사무소. 그 글자가 보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손이 떨렸어요. 딸이 변호사 명함을 가지고 다닐 이유가 뭘까요? 더구나 이혼 전문 변호사 명함을요. 저는 급하게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너 혹시 명함 하나 떨어뜨렸니? 네, 무슨 명함이요? 변호사, 명함인데 전화 너머로 수진이가 깜짝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친구가 준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수진아, 엄마한테 뭔가 숨기는 거지? 무슨 일인지 말해봐. 엄마,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명함을 바라봤어요. 평생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해왔는데 정작 내 딸이 힘들어할 때 그걸 눈치채지 못했나 싶어서 자꾸만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고 있었지만 저는 계속 그 명함이 생각났습니다. 혹시 민호가 바람이라도 피운 걸까?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걸까? 아니면 여러 가지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 어떤 것도 명확한 답은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딸이 저에게 말하지 않으면 제가 직접 알아봐야겠다고요. 마침 수진이가 며칠 전에 지우 옷 좀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라고 했던 게 생각났어요. 그 핑계로 딸의 집에 가서 상황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평생 딸을 믿고 기다려왔지만 이번만큼은 엄마로서 나서야 할 때인 것 같았거든요. 설마 내 딸이 정말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엄마인 제가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며 저는 지우 옷가지들을 챙겨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모든 게 추측일 뿐이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불길한 예감이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내 딸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변호사 명함을 침대 옆 서랍에 넣어두고 밤새 뒤척였어요. 옆에서 남편은 태평하게 잠들어 있는데 저 혼자만 딸 걱정으로 속이 타들어가고 있었죠. 새벽 4시쯤 되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휴대폰을 들었어요. 수진이한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이 시간에 전화하면 민호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문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오늘 점심에 나와서 얘기 좀 하자. 엄마가 걱정돼서 잠이 안 와. 문자를 보내고 나니까 조금은 마음이 나아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아침 7시쯤 수진이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바빠서 나가기 힘들어요. 그냥 전화로 얘기해요. 전화로? 이런 중요한 얘기를 전화로 한다고? 저는 바로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네,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전화하세요? 목소리가 피곤해 들렸어요. 밤새 잠을 못 잤나 싶었죠. 너 어제 떨어뜨린 그 명함 말인데. 엄마, 그거 정말 별거 아니에요. 친구가 소개해준 거예요. 무슨 친구가 이혼 전문 변호사를 소개해? 수진아, 엄마가 바보로 보여? 수화기 너머로 수진이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제발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깊게 생각하지 않아? 내 딸이 이혼 변호사 명함을 가지고 다니는데. 엄마, 수진이가 처음으로 저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죄송해요. 그런데 정말 별일 아니라니까요. 그럼 오늘 점심에 나와. 직접 얘기하자. 엄마, 정말 바빠서요. 수진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12시에 집 앞 카페에서 보자. 결국 수진이가 나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썩 좋지 않았어요. 점심때가 되어 카페에 나갔더니 수진이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말랐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심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말았어? 엄마, 앉으세요. 딸의 태도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 팔을 잡고 엄마 보고 싶었어요 했을 텐데. 수진아, 엄마한테 숨기는 거 있지? 없어요. 즉답이었어요. 너무 빨리 대답하니까 오히려 수상했죠.
그럼 그 변호사 명함은 뭐야? 수진이가 커피컵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친구가, 미경이가 소개해 준 거예요. 법률 상담 받을 일이 있어서. 무슨 법률 상담? 그냥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게 뭐가 있어? 너희 부부가 무슨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수진이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데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민호가 뭔 잘못을 저질렀어? 그 순간 수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왜 자꾸 민호 얘기를 해요? 그럼 뭐야? 내가 잘못한 게 있다는 거야?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명 뭔가 있는 거였습니다. 수진아, 엄마한테 말해봐. 무슨 일이야?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가 눈물을 참으려고 애쓰는 게 보였어요. 엄마,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어디 있어? 내 딸이 이혼 변호사를 만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엄마,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나 봅니다. 그럼 집에 가서 얘기하자. 아빠도 있는 데서. 싫어요. 왜? 그냥 싫어요. 그때 수진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여보세요? 전화를 받는 수진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 네. 지금 밖에 있어요. 네, 곧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수진이가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 들어가야 해요. 누구 전화였어? 민호? 뭐래? 아내가 엄마랑 커피 한 잔 마시는데 왜 들어오라고 해? 수진이가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그냥 일찍 들어와 달라고요. 일찍? 지금 겨우 1시인데? 엄마, 저 정말 가야 해요. 저는 수진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뭔가 이상해. 민호가 너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해요. 수진이가 제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모두 저희를 쳐다봤어요. 수진아, 엄마, 제발 간섭하지 마세요. 저 어른이에요. 그 말이 가슴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간섭이라고? 딸 걱정하는 게 간섭이라고? 수진아, 엄마가 뭘 잘못했어? 딸 걱정하는데 왜 그렇게 말해?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자꾸 물어보시니까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 엄마한테 말하면 되잖아. 말해봤자 엄마는 몰라요. 뭘 몰라? 수진이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부부는 참고 살아야 한다. 가정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말만 하잖아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럼 틀린 말이야? 아니에요. 하지만 뭐야?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저 정말 가야 해요. 그렇게 말하고는 뛰어가듯 카페를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그 자리에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일어날 기력도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딸 걱정하는 게 죄인가?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수진이가 이상해. 이혼 변호사 명함까지 가지고 다니고. 뭐, 이혼?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근데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려고 해. 그냥 두면 안 될까? 젊은 부부 일에 우리가 끼면. 젊은 부부일? 내 딸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니잖아.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엄마의 직감은 틀리는 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호야. 오랜만이야. 아, 어머님, 안녕하세요. 평소와 다름없는 정중한 목소리였어요. 민호야, 오늘 시간 좀 있니? 커피 한 잔 사고 싶은데. 지금이요? 조금 늦은 시간 아닌가요? 내일은 어때? 점심시간에. 내일 일정이 좀 빡빡해서요. 핑계였어요. 예전엔 제가 만나자고 하면 좋아했는데. 그럼 언제 시간 될까?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고, 다음 주쯤에. 민호야,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너희 부부 사이에 무슨 문제라도 있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가 요즘 이상해서 혹시 너희가 다퉜어? 아,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요즘 일이 좀 힘들어서. 일이 힘들면 가족한테 더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전화 너머로 민호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요즘 젊은 부부들은 예전과 달라요. 서로 간섭하지 않으려고 해요. 간섭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네요. 오늘 딸도 그렇게 말했고, 간섭이 아니라 관심이지. 가족인데.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저 회사 일이 있어서. 민호야, 잠깐만.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혹시 너희가 이혼 얘기라도 한 거야? 네, 민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어요. 어머님, 누가 그런 말을 했나요? 아무도 안 했어. 그냥 엄마 직감이야. 어머님, 그런 걱정 마세요.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그럼 내일 점심에 나와. 나랑 얘기 좀 하자. 어머님, 안 된다는 거야?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내일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민호한테 전화했다면서요? 왜 그러세요? 제발 그만해 주세요. 화가 났나 봅니다. 하지만 저도 화가 났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왜 그렇게 화를 내? 엄마가 민호한테 전화해서 이혼 얘기까지 했다면서요? 그럼 정말 이혼 얘기가 있었다는 거네?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엄마가 괜히 걱정하는 거야?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주세요.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간섭? 내가 언제 간섭했어?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수진아, 엄마는 몰라요. 엄마가 이럴수록 더 힘들어져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딸을 도우려고 한 건데 왜 이렇게 됐을까? 남편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나선 것 같아. 내가 뭘 어떻게 나섰다는 거야? 젊은 부부 일에. 또 젊은 부부 일이야? 내 딸이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어른인데 알아서 할 거 아냐. 알아서 한다고? 이혼 변호사 명함까지 가지고 다니는데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강제로 붙잡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남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민호와 직접 만나서 얘기해 보기로요. 젊은 사람이니까 어른이 나서서 타일러 보면 될 것 같았거든요.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호야, 오늘 12시에 우리 집 근처 식당에서 보자. 중요한 얘기가 있다. 답장이 금방 왔어요. 어머님, 정말 시간이 안 되는데요. 그럼 저녁에라도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수는 없어.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6시에 뵙겠습니다. 드디어 민호를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민호를 만나 한 얘기가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딸이 저에게 등을 돌리게 만들 것이라는 걸요. 민호와 만나기로 한 그날 오후 저는 평생 이렇게 떨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컵도 제대로 들지 못했어요. 남편은 제가 나간다고 하니까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나서봤자 뭐가 달라져. 그냥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하게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내 딸인데. 그렇다고 사위까지 들들 볶으면 어떡해. 나중에 관계만 더 나빠져. 남편 말이 맞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마당에 그냥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집 근처 식당에 일찍 도착해서 기다렸어요. 민호는 정시에 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표정이 어색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호야, 앉아. 뭐 시킬까? 저는 커피만. 밥은 먹었어? 네, 회사에서 먹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커피가 나오고 나서야 저는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어요. 민호야, 내가 왜 너를 만나자고 했는지 알지? 네, 대충 짐작은 합니다. 수진이가 요즘 많이 이상해. 너희 사이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민호가 커피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없다고? 그럼 수진이가 왜 이혼 변호사 명함을 가지고 다녀? 순간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게 수진이가 그런 얘기를 했나요? 아니야. 우연히 발견했어.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젊은 부부들은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쉽게 이혼을 생각해요. 조금만 문제가 있다고? 무슨 문제인데? 그냥 성격 차이 같은 거요. 성격 차이라고? 7년을 함께 살았는데 지금 와서 성격 차이라니. 민호야,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정확히 무슨 일이야? 민호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요즘 너무 예민해져서요. 조금만 뭐라고 해도 화를 내고. 너는 뭐라고 하는데? 별거 아닌데도요. 애들 교육 문제라든지 집안일이라든지. 저는 이상했어요. 제가 아는 수진이는 원래 순하고 참을성이 많은 아이였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데
화를 냈어? 민호가 불편한 듯 몸을 비틀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이 좀 어수선하다고 하면 자기는 애들 키우느라 바쁘다고 화내고, 그럼 너는 집안일 안 도와줘? 저도 회사 일이 바쁘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가족은 도와야지. 민호의 표정이 조금 딱딱해졌어요. 어머님, 저희 세대는 어머님 세대와 달라요. 맞벌이도 아닌데 남자가 집안일까지 다 해야 하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맞벌이가 아니라고. 수진이 지금 육아휴직 중이잖아. 일시적인 거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집에 있으니까. 저는 점점 민호가 이해가 안 됐어요. 예전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민호야, 그럼 너는 수진이가 집에서 노는 줄 아는 거야?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알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한테 짜증내고 화낼 필요까지는. 짜증? 수진이가 너한테 짜증을 냈다고? 네. 요즘엔 말 붙이기도 무서워요. 이상했어요. 제가 아는 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민호야, 솔직히 말해봐. 너 요즘 술 많이 마시지? 네.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호가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수진이 표정을 보면 뭔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건 애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닐까요? 민호가 자꾸 변명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좀 더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민호야, 혹시 너희가 싸울 때 손찌검이라도 한 적 있어? 네. 민호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물어본 거야. 요즘 젊은 부부들 중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서. 저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왜인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그럼 다행이고. 그런데 민호야, 내가 보기에는 너희 문제가 단순한 성격 차이는 아닌 것 같아.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 특히 내가 수진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민호가 표정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저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요. 어떤 노력? 집에 일찍 들어가려고도 하고, 주말에는 애들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그게 노력이야?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민호가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하면 수진이가 너무 완벽주의인 것 같아요. 집도 완벽하게 치우라고 하고, 애들도 완벽하게 돌보라고 하고. 그게 완벽주의야? 엄마로서 당연한 마음 아닌가? 하지만 너무 심하면. 뭐가 심해? 민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시간이 좀 늦었는데 집에 들어가야겠어요. 벌써? 아직 할 말이 많은데. 다음에 또 뵙죠.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자리를 뜨려고 했어요. 저는 민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호야, 내 말 좀 들어봐. 너희가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라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야. 어머님, 제발 좀 더 참고 노력해봐. 수진이도 애들도 생각해서. 민호가 제 손을 살짝 뿌리쳤어요. 어머님, 저도 힘들어요. 수진이만 힘든 게 아니라고요. 뭐가 힘들어? 매일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도 힘들고, 조금만 늦게 들어가도 의심하는 것도 힘들고, 의심? 수진이가 뭘 의심해? 그냥 여러 가지요. 민호가 대답을 회피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솔직하게 말해. 너 정말 바람핀 적 없어? 어머님, 민호가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그럼 왜 수진이가 의심을 해? 그건 수진이 성격이 원래 좀. 또 딸 탓을 하네요. 저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성격이 뭐가 어떻다는 거야? 내가 30년 넘게 키운 내 딸인데. 죄송해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럼 무슨 뜻이야?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이 너무 수진이 편만 드시는 것 같아요. 내가 언제 수진이 편만 들었어? 지금도 그러시잖아요. 제 얘기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시고. 너 얘기도 들었잖아. 들으셨나요? 어머님은 처음부터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그랬나 싶어서요. 그건 어머님,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수진이가 너무 날 선다고요. 날 선다는 게 뭐야? 조금만 뭐라고 해도 발끈하고 애들 앞에서도 소리 지르고. 그때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봤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어머님과. 알겠어. 전화를 끊고는 저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수진이가 화났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다 안 돼요.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어머님이 저를 만나서 추궁했다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수진이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걸요. 수진이가 뭐라고 해? 집에 오지 말라고 해요. 뭐? 어머님이 자꾸 간섭하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민호야, 난 간섭한 게 아니라 걱정해서 그런 거야. 하지만 수진이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민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 집에 가봐야겠어요. 민호야, 잠깐만. 하지만 민호는 이미 나가버렸어요. 저는 혼자 식당에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딸을 도우려고 한 건데 오히려 더 화나게 만든 건가? 집에 돌아와서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읽고도 답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어떻게 됐어? 잘 안 된 것 같아. 그럴 줄 알았어. 괜히 나섰다가 일만 크게 만들었잖아. 남편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정말 제가 괜히 나선 걸까요? 그날 밤 잠을 못 이뤘습니다. 계속 딸 생각만 났어요. 혹시 민호가 딸에게 화풀이를 하는 건 아닐까? 아이들은 괜찮을까? 새벽에 수진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역시 받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직접 딸네 집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났어도 엄마가 찾아왔는데 쫓아내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딸네 집 문 앞에 서서 벨을 눌렀을 때 나온 건 민호였어요. 어머님, 왜 이렇게 갑자기? 수진이 있어? 수진이는 애들하고 어디 갔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집안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렸거든요. 민호야, 수진이 좀 만나게 해줘. 어머님, 수진이가 지금 어머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어제 일 때문에. 그때 집안에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야? 누가 왔어? 택배야. 민호가 거짓말을 했어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잠시 후 수진이가 문 쪽으로 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왜 왔어요? 문을 조금만 열고 수진이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좀 보자. 지금은 힘들어요. 왜? 엄마가 뭘 잘못했어? 엄마가 민호한테 이상한 얘기했다면서요? 이상한 얘기가 뭐야? 딸 걱정해서 물어본 게 이상한 얘기야? 엄마는 몰라요. 또 그 말이었어요. 뭘 몰라? 말해봐. 엄마가 그럴수록 더 힘들어져요. 수진아. 엄마, 제발, 제발 그만해주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문을 닫아버렸어요. 저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딸을 위해 살았는데 그 딸이 저를 이렇게 대하다니. 남편이 물었어요. 만났어? 못 만났어. 나를 안 보려고 해. 그럼 이제 좀 그만두지 그래? 그만둬? 내 딸인데 어떻게 그만둬? 하지만 본인이 싫어한다잖아. 본인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엄마 마음을 몰라서 그래.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도 좀 생각해봐. 혹시 당신이 너무 간섭한 건 아닐까? 간섭이 아니라 걱정이라고. 걱정도 지나치면 간섭이 돼. 남편의 말에 저는 화가 났어요. 당신도 딸 편이 아니구나. 그럼 누가 내 편이야? 편이 문제가 아니라. 아니야. 다들 나만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저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딸을 걱정하는 게 죄인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 내 딸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엄마인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미경이가 생각났어요. 수진이의 대학 동창이자 절친한 친구인 미경이 말이에요. 혹시 미경이는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수진이가 예전에 써놨던 미경이 전화번호를 찾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번호를 찾았을 때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미경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미경이니? 나 수진이 엄마야. 아, 어머님, 안녕하세요. 미경아, 혹시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 수진이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전화 너머로 미경이가 잠시 망설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수진이가 뭐라고 하던가요? 수진이는 아무 얘기 안 해. 그래서 답답해서. 그럼 내일 점심시간에 뵐까요? 고마워, 미경아. 전화를 끊고 나서 처음으로 조금 희망이 생겼어요. 미경이라면
수진이의 진짜 상황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미경이를 만나서 들을 이야기가 제 상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일 것이라는 걸요. 미경이와 만나기로 한 다음 날 저는 일찍부터 준비했습니다. 무엇을 물어볼지, 어떻게 얘기를 꺼낼지 밤새 생각했거든요. 혹시 미경이가 저를 꺼려하면 어떻게 하나 싶어 걱정도 됐고요. 약속 장소는 미경이가 근무하는 병원 근처 카페였습니다. 간호사복을 입은 미경이를 보니까 왠지 든든했어요. 의료진이니까 객관적으로 상황을 봐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야 미경아. 많이 예뻐졌네. 미경이는 예전과 다름없이 밝게 인사를 건넸지만 뭔가 조심스러워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미경아, 고마워. 바쁠 텐데 시간 내줘서.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님, 수진이한테는 오늘 만난다고 말씀 안 하셨죠? 아니야, 안 했어. 왜? 미경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요즘 좀 예민해져서요. 그러게. 그래서 내가 너한테 물어보려고 하는 거야. 커피를 주문하고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미경이는 계속 주위를 둘러보며 신경 쓰는 듯 했습니다. 미경아, 수진이가 너한테 뭔 얘기 안 했어? 민호랑 사이가 어떤지. 어머님, 미경이가 말을 망설였어요. 미경아, 솔직하게 말해줘. 나는 수진이 엄마야. 알 권리가 있잖아. 그게 수진이가 어머님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역시 뭔가 있었던 거네요. 말하지 말라고? 그럼 정말 뭔 일이 있다는 거네. 미경이가 한숨을 쉬며 커피잔을 돌렸어요. 어머님, 제가 말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수진이랑 약속도 했고, 미경아, 내 딸이 힘들어하고 있는 거 아냐? 그럼 엄마인 내가 도와야지. 하지만 수진이는 어머님이 알면 더 걱정하실까봐. 더 걱정? 그럼 정말 심각한 일인 거네. 미경이가 주위를 다시 한번 살펴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수진이 많이 힘들어해요. 뭐가 힘들어? 민호 씨가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어? 미경이가 말하기 망설이는 게 보였어요. 분명 심각한 얘기인 것 같았습니다. 미경아, 제발 말해줘. 나만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 민호 씨가 술을 많이 마셔요. 술? 그리고 술 마시면 성격이 완전히 달라져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어렴풋이 짐작했던 게 맞았던 거였습니다. 어떻게 달라져?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심할 때는 미경이가 말을 멈췄어요. 심할 때는 뭐야? 수진이한테 손을 올리기도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손을 올린다고? 때린다는 소리야? 어머님, 목소리 좀.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진 모양입니다. 그게 정말이야? 수진이가 저한테 털어놓은 거예요. 처음엔 조금씩이었는데 점점 심해진다고. 세상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 딸이 맞고 살고 있다니. 언제부터 그랬어? 한 1년 전부터요. 민호 씨가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면서. 그럼 지금도? 며칠 전에도 연락 왔었어요. 울면서. 미경이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내가 왜 몰랐지? 수진이가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수진이가 어머님 걱정하실까봐 그랬대요. 그리고 그리고 뭐야? 어머님이 부부는 참고 살아야 한다고 하실까 봐서. 그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제가 평소에 그런 말을 자주 했거든요. 내가 그런 말을 했나? 수진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어머님한테 털어놓으려고 몇 번 시도했는데 어머님이 항상 가정이 제일 중요하다. 부부는 서로 이해해야 한다. 그런 말씀만 하셔서 말을 못하겠다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딸의 입을 막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럼 이혼 얘기는? 수진이가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해요. 특히 아이들까지 무서워하기 시작해서. 아이들도? 지우이랑 지우가 아빠가 화내면 엄마 뒤에 숨는데요. 지훈이는 요즘 밤에 자주 깨서 울기도 하고. 제 손자 손녀까지 그런 고생을 하고 있었다니. 미경 씨,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해? 모르겠어요. 수진이는 어머님이 알면 민호 씨한테 직접 가실까봐 더 무서워해요. 왜? 그러면 민호 씨가 더 화를 낼 수도 있다고. 미경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며칠 전에 민호 씨 만나셨죠? 너 어떻게 알아? 그 후에 민호 씨가 수진이한테 더 심하게 했대요. 뭐, 어머님이 만나서 추궁했다면서 수진이한테 화풀이를.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딸을 도우려고 한 게 오히려 딸을 더 힘들게 만든 거였습니다. 그럼 내가 잘못한 거네?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어머님도 모르셨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수진이는 나를 안 만나려고 하고 미경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중간에서 도와드릴게요. 정말? 네, 수진이도 사실은 어머님한테 의지하고 싶어 해요.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뭘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 우선 수진이하고 화해를 하셔야 해요. 그리고 수진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들어보세요. 내가 너무 앞서 나간 거구나. 이해해요. 어머니 마음이니까. 하지만 지금은 수진이 편에서 지지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미경이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딸을 도우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딸을 더 고립시킨 거였습니다. 미경 씨, 그럼 수진이한테 어떻게 말해줄 수 있어? 제가 수진이한테 어머님 마음을 전해볼게요. 어머님이 진짜로 걱정하시고 수진이 편에 서고 싶어 하신다고. 고마워, 미경아. 그리고 어머님, 응? 혹시 수진이랑 만나게 되시면 절대 민호 씨한테 직접 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요. 위험? 민호 씨가 요즘 정말 많이 위험해졌어요. 수진이 말로는 언제 큰일 날지 모른다고. 그 말에 온몸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수진이가 그러면 더 화낼까봐 무서워해요. 그리고 증거도 별로 없고. 증거? 민호 씨가 교묘해요. 흔적 안 남게 하거든요. 이런 끔찍한 일이 제 딸에게 일어나고 있었다니. 미경아, 그럼 수진이는 정말 이혼하려고 하는 거야? 네, 변호사도 만났어요. 제가 소개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명함이. 네, 근데 수진이가 혼자 결정하기는 힘들어해요. 특히 어머님이 반대하실까봐.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평생 가정의 화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그 생각을 바꿔야 할 때인 것 같았습니다. 미경아, 내가 수진이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 수진이를 지지해 주신다고. 어떤 결정을 하든 어머님이 함께 할 거라고. 이혼해도? 네, 수진이가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에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제 고집 때문에 딸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어서요. 미경아, 언제 수진이를 만날 수 있을까? 제가 말해볼게요. 아마 며칠은 걸릴 것 같아요. 알겠어. 그리고 미경아, 네,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나는 계속 모르고 있었을 거야. 저도 수진이 친구니까요.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큰일 났어. 왜? 또 무슨 일이야? 민호가 수진이한테 손을 올려. 뭐? 남편도 깜짝 놀랐어요. 미경이한테 들었어. 1년 넘게 그래왔대. 그럼 이혼 얘기가 진짜인 거네? 응. 그런데 우리가 반대할까봐 말 못했대.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여보, 이제 어떻게 하지? 수진이 편에 서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 남편도 제 생각과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잃었습니다. 제 딸이 1년 넘게 그런 고생을 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잣대로 판단하지 말고 딸이 원하는 걸 지지해주자고. 비록 그것이 이혼이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미경이가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미경이 아니었다면 저는 끝까지 진실을 모르고 딸을 더 힘들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거든요. 이제 수진이와 만나서 제대로 된 얘기를 해야 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가 먼저 바뀌어야 했어요. 평생 가져온 좋은 엄마의 기준을 버리고 딸에게 진짜 필요한 엄마가 되어야 했습니다. 미경이와 만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오후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미경이에요. 수진이가 어머님 만나고 싶어 해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며칠 동안 딸 걱정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었거든요. 정말? 언제?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서 만나시는 게 어떨까요? 민호 씨가 회식이 있다고 해서 늦게 들어온대요. 미경이네 집이면 안전할 거야. 저는 그날 오후 내내 준비했습니다. 뭘 말해야 할지,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계속 생각했어요. 미경이네 집에 도착하니 수진이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더 말랐고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수진아, 엄마,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몰랐어. 엄마, 딸도 울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안고 있었습니다. 미경이가 조용히 물을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천천히 얘기하세요. 자리에 앉아서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목에 멍자국이 보였어요. 수진아, 이게 뭐야? 딸이 소매를 내리려 했지만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어요. 민호가 그랬어?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부터? 1년 반 정도 전부터요. 그럼 내가 왜 몰랐지? 엄마한테 말하면 참고 살라고 하실 것 같아서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수진아, 엄마가 언제 그런 일을 참으라고 했어? 직접적으로는 안 하셨지만 맨날 가정이 제일 중요하다. 부부는 서로 이해해야 한다. 그런 말만 하시니까. 그래서 혼자 견딘 거야?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아, 엄마 정말 미안해. 그런 뜻이 아니었어. 알아요. 하지만 엄마는 몰라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무서운지.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떻게 무서워? 민호가 술 마시고 들어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애들도 무서워해요. 지훈이랑 지우가? 지훈이는 아빠가 큰 소리 내면 이불 속에 숨어요. 지훈은 계속 나한테만 달라붙고. 제 손자 손녀들까지 그런 고생을 하고 있었다니. 수진아, 그럼 왜 진작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 증거가 없어요. 민호가 교묘하게 해서 흔적 안 남게 하거든요. 그래도 그리고 신고하면 더 화낼 것 같아서 무서워요. 딸의 얼굴에서 깊은 절망을 읽을 수 있었어요. 수진아, 그래서 이혼을 생각하는 거지?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특히 애들 때문에라도.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수진아, 엄마가 지지해 줄게. 딸이 놀란 듯 저를 봤어요. 이혼해도 좋아. 엄마가 도와줄게. 정말요? 그래, 내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 딸이 처음으로 안도한 표정을 지었어요. 고마워요, 엄마. 하지만 저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었어요. 수진아, 민호가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어? 딸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1년 반 전에 회사에서 큰 실수를 했대요. 무슨 실수? 계약서 처리를 잘못해서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다고. 그 때문에 승진도 못하고 상사들한테 찍혀서. 그래서 술을 마시기 시작한 거야?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에 가끔 마시더니 점점 늘어났어요. 그리고 술 마시면 자꾸 저한테 화풀이를. 화풀이? 자기가 이렇게 된 게 다 저 때문이라고. 제가 임신했을 때 일을 그만두라고 해서 경제적 부담이 컸다고. 그게 내 잘못이야? 당연한 거잖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민호는 자기 친구들은 다 아내가 일한다고. 저만 집에서 놀고 있다고. 제가 들어도 화가 나는 소리였어요. 놀고 있다고? 애들 키우는데? 그리고 더 심한 말도 해요. 뭔 말? 딸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하기 싫으면. 아니에요. 이젠 다 말할게요. 딸이 깊은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민호가 저한테 내가 무능해서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해요. 뭐, 그리고 내 엄마도 마찬가지로 시대착오적이라고. 나까지? 엄마가 저를 너무 전통적으로 키워서 현실 감각이 없다고. 그래서 자기가 고생한다고.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그 자식이 감히. 수진이 어머니, 진정하세요. 미경이가 말렸어요. 하지만 수진아, 그렇다고 해서 때려도 되는 거야? 저도 알아요. 하지만 무서워요. 반항하면 더 심하게 해요. 어떻게 더 심하게? 딸이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팔뚝에 여러 개의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이건 지난주에. 지난주 내가 민호 만나고 나서 엄마가 만나서 추궁했다면서 화가 나서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딸을 더 위험하게 만든 거였습니다. 수진아, 엄마 때문에. 괜찮아요. 어차피 언젠간 알려질 일이었어요. 하지만 괜찮을 리가 없었죠. 수진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변호사와 상담은 다 끝났어요. 다음 주에 이혼 소송 넣을 예정이에요. 민호는 알아? 아직 모를 거예요. 하지만 곧 알게 되겠죠. 미경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그때까지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해.
민호 씨가 알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 어디로 가죠? 친정으로 가면 엄마 아빠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고. 저는 바로 말했어요. 우리 집으로 와. 하지만 괜찮아. 아빠도 내 편이야. 그때 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호예요. 받지 마. 하지만 안 받으면 의심할 거예요. 딸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민호의 큰 소리가 들렸어요. 어디 있어? 집에 없는데? 미경이랑 있어요. 왜? 무슨 일이야? 그냥 애들 일로 상담받고 있어요. 빨리 들어와. 배고파. 네, 곧 들어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딸이 일어났어요. 들어가야겠어요. 수진아, 위험해. 괜찮아요. 평소처럼 행동해야 의심 안 해요. 그래도 엄마, 며칠만 더 참을게요. 이혼 소송 넣을 때까지만. 딸이 아이들을 데리러 가려는데 저는 붙잡았어요. 수진아, 애들만이라도 우리 집에 맡겨놔. 하지만 갑자기 없어지면 민호가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미경이가 말했어요. 수진아, 어머님 말씀이 맞아. 최소한 아이들은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해. 그럼 내일부터 며칠 동안 감기 걸렸다고 하고 어머님 댁에 맡겨도 될까요? 그래, 그렇게 하자. 딸을 보내면서 저는 불안했어요. 하지만 무리하면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모든 걸 얘기했어요. 정말 심각하구나. 응, 이제 우리가 수진이를 지켜야 해. 당연하지. 그런데 민호 그 자식이 우리까지 위협하면 어떻게 하지? 그때는 경찰에 신고해야지.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가시지 않았어요. 민호가 진실을 알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날 밤 새벽 2시쯤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무슨 일이야? 민호가 제가 누군가를 만났다는 걸 알아챈 것 같아요. 뭐? 계속 추궁해요. 오늘 정말 미경이하고만 있었냐고. 전화 너머로 민호의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랑 전화해? 이 시간에? 여보, 엄마예요. 어머님, 왜 이 시간에? 민호가 전화를 빼앗았어요. 어머님, 이 시간에 왜 전화하세요? 수진이가 몸이 안 좋다고 해서 별일 아닙니다.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딸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딸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점심때쯤 미경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수진이 연락 안 되세요? 응, 아침부터 전화를 안 받아. 저한테도 안 받아요. 뭔가 일이 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지? 집에 가보실까요? 저는 남편과 함께 딸네 집으로 갔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해. 차는 주차장에 있는데 남편이 관리소에 문의해봤지만 별다른 정보를 얻을 수 없었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병원에 있어요. 병원? 왜? 민호가 어젯밤에 딸의 목소리가 끊겼어요. 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딸을 봤을 때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얼굴이 퉁퉁 부어 있고 팔에는 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딸이 저를 보고 울기 시작했어요. 민호가 그랬어?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내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병원에서 딸의 상태를 확인한 후 저는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환자분의 팔 골절은 심각하지 않지만 얼굴 타박상이 좀 걱정됩니다. 뇌진탕 검사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뇌진탕이요? 머리를 많이 맞으신 것 같아서요. 의사의 말을 들으며 저는 분노로 몸이 떨렸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의사 선생님,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환자 본인이 원한다면 저희가 상해 진단서를 발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수진이가 침대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신고해주세요. 정말?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저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미경이에게도 연락했어요. 미경아, 수진이가 병원에 입원했어. 네, 어디서 다쳤어요? 민호가 때렸어. 팔이 부러졌어. 세상에, 지금 어느 병원이에요? 미경이도 급히 병원으로 왔습니다. 수진이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더 빨리 막았어야 했는데. 미경아, 내 잘못이 아니야. 경찰이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1시간 후였어요. 2명의 경찰관이 와서 수진이에게 자세한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언제부터 폭행이 있었습니까? 1년 반 정도 전부터요. 그동안 신고한 적은 없으신가요? 없어요. 무서워서. 가해자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남편이에요. 경찰관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가정폭력 사건이라는 걸 알았나 봅니다. 부인, 이번이 가장 심한 폭행이었나요? 네. 평소엔 흔적 안 남게 조심스럽게 했는데 어제는 정말 화가 많이 났나 봐요. 무엇 때문에 화를 냈습니까? 수진이가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제가 누군가를 만났다고 의심해서요. 엄마랑 친구를 만난 거였는데, 그래서 폭행을 가한 건가요? 네. 저를 감시하고 있다가 늦게 들어왔다고, 그리고 전화기를 뺏어서 문자를 다 확인했어요. 경찰관이 메모를 하며 물었어요. 혹시 녹음이나 사진 같은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요. 평소에는 증거 남기지 않게 조심했어요. 알겠습니다. 우선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고 임시보호 명령 신청도 고려해 보세요. 임시보호 명령이 뭐예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법원 명령입니다.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경찰관들이 민호를 보더니 일어섰어요. 혹시 정민호 씨입니까? 네, 그런데 당신들은? 경찰입니다. 부인이 신고하셨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신고? 무슨 신고요? 가정폭력 신고입니다. 가정폭력이요? 이게 무슨... 민호가 수진이를 보며 소리쳤어요. 수진아, 네가 신고했어? 미쳤어? 민호 씨, 진정하세요. 경찰관이 말렸지만 민호는 계속 소리쳤어요. 내가 언제 너를 때렸다고. 내가 계단에서 넘어진 거잖아. 민호야, 저도 참을 수 없어서 일어났어요. 어떻게 그런 뻔뻔한 거짓말을 해? 어머님은 뭘 아신다고. 내가 뭘 몰라. 내 딸이 1년 넘게 너한테 얼마나 시달렸는지 다 알고 있어. 민호가 당황한 듯 둘러봤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수진이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수진아, 이게 다 오해야. 설명할게. 경찰관이 민호를 제지했어요. 지금은 접근하지 마세요. 왜요? 내 아내인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민호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수사가 뭐가 있어? 부부싸움인데. 부부싸움으로 팔이 부러져 제가 참을 수 없어서 소리쳤어요. 어머님, 민호가 저를 노려봤어요. 어머님이 수진이를 부추긴 거죠? 내가 언제 부추겼어? 어머님이 자꾸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끼어든다고? 내 딸이 맞아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맞은 게 아니라고요. 수진이가 술 취한 저랑 신랑이 하다가. 신랑이 경찰관이 개입했어요. 민호 씨, 지금 자백하시는 건가요? 자백? 무슨 자백이에요? 민호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저는 그냥. 저희와 함께 서해 가셔야겠습니다. 왜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선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민호가 수진이를 보며 애원하듯 말했어요. 수진아, 신고 취하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해?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이제 끝이에요. 끝? 뭐가 끝이야? 우리 결혼. 끝이에요. 민호가 완전히 돌변했어요.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이혼할 거예요. 이혼? 민호가 웃기 시작했어요.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어요. 이혼하자고? 내가? 웃기네. 나 없으면 뭘로 살아? 돈도 없으면서. 그건 제 일이에요. 아이들은? 아이들도 포기할 거야?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들은 제가 키울 거예요. 키워? 뭘로? 네가 번 돈이 있어? 민호가 비웃었어요. 어머님 돈으로? 그것도 한계가 있을 텐데. 그때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민호야, 그만해.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님이 사주한 거 아니에요? 사주? 수진이가 갑자기 이럴 리 없어. 분명 어머님이 뒤에서. 이 자식이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내가 사주해서 내가 술 마시고 내 딸을 팬 거야? 저는 때리지 않았다고요. 그럼 수진이 팔은 누가 부러뜨렸어? 그건 실수였어요. 실수? 경찰관이 메모하며 말했어요. 지금 폭행 사실을 인정하시는 건가요? 민호가 깨달았는지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변호사 만나고 말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우선 동행해 주세요. 민호가 끌려가기 전에 수진이를 보며 말했어요. 수진아, 후회하게 될 거야. 나 없이는 절대 못 살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진이가 떨기 시작했어요. 무서워요. 저는 딸을 꽉 안았어요.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민호가 나간 후 병실은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미경이가 말했어요. 수진아, 이제 시작이야. 힘들겠지만 견뎌내야 해. 무서워. 민호가 뭘 할지. 그래서 임시보호명령을 받아야 해. 경찰관이 설명해 줬어요. 내일 법원에 가서 신청하세요. 승인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200m 이내 접근할 수 없습니다. 200m면 집에도 못 오겠네요? 네. 그리고 아이들 학교 근처도 접근 금지됩니다. 수진이가 안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안전할까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만약을 위해 조심하셔야 해요. 저는 결심했어요. 수진아, 당분간 우리 집에서 살자. 하지만 엄마 아빠까지 위험해질 수도. 괜찮아. 우리가 널 지킬게. 그날 밤 수진이는 병원에서 하룻밤 더 입원했고 저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새벽에 수진이가 깨서 말했어요. 엄마, 제가 잘한 걸까요? 당연히 잘했지. 하지만 이제 정말 힘들어질 것 같아요. 힘들어도 견뎌야지. 너와 아이들을 위해서. 민호가 양육권을 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양육권을 줄 리 없어. 하지만 저도 확신은 없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다음 날 아침 퇴원 수속을 밟고 있는데 간호사가 와서 말했어요. 보호자분, 어젯밤에 남자분이 오셨어요. 남자분? 환자 남편이라고 하시면서 병실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면회 금지라고 해서 안 알려드렸어요. 민호가 벌써 왔었다니 생각보다 빨리 풀려난 모양입니다. 혹시 뭐라고 하던가요? 아내가 어디 있는지 꼭 알아야 한다고 좀 무서웠어요. 수진이가 더욱 불안해했어요. 엄마, 민호가 절 찾고 있어요. 괜찮아. 우리 집 이사해 했잖아. 이사한 집은 아직 모를 거야. 하지만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민호가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니까요. 병원에서 나오면서 저는 주위를 계속 둘러봤어요. 혹시 민호가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해서요. 엄마, 저 때문에 가족들이 위험해지는 거 아닐까요? 무슨 소리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하지만 수진아, 이제 그런 걱정하지 마. 내가 용기 내서 신고한 거 잘했어. 집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럼 민호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거네? 임시보호 명령 받으면 괜찮을 거야. 그래도 조심해야겠어. 남편도 걱정이 많아 보였어요. 그날 저녁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지훈이와 지우는 엄마의 상처를 보고 울었어요. 엄마. 아파? 괜찮아, 지우야. 엄마 곧 나올 거야. 아빠는 어디 있어? 지훈이가 물었어요. 수진이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망설였어요. 아빠는 잠깐 멀리 가셨어. 언제 와? 모르겠어. 한동안 할머니 집에서 살 거야.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지훈이가 악몽을 꾸며 깼어요. 아빠가 엄마 때려. 수진이가 지훈이를 달래며 말했어요. 괜찮아. 이제 아빠가 엄마 안 때려? 정말? 정말이야.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민호의 진짜 복수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으니까요. 임시보호 명령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은 비교적 평온했어요. 민호가 200m 이내에 접근할 수 없다는 법원 명령 때문인지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계속 불안했어요. 너무 조용한 게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수진이는 아이들과 함께 저희 집에서 지내면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얼굴에 멍은 많이 나았지만 정신적인 상처는 쉽게 나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엄마, 민호가 너무 조용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게, 나도 그게 좀 걱정이야. 혹시 뭔가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수진이의 걱정도 이해가 됐어요. 민호를 1년 넘게 지켜본 딸이니까 그 사람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훈이 학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데 집 앞에 민호가 서 있었어요. 어머님, 민호, 너 여기 오면 안 되잖아. 잠깐만 얘기하게 해주세요. 안 돼. 보호명령 위반이야. 5분만요. 제발요. 민호의 모습이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수염도 덥수룩하고 옷도 구겨져 있었고요. 어머님, 제발 수진이 좀 만나게 해주세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경찰 부를 거야. 어머님, 민호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요. 저 정말 반성했어요. 반성? 네, 제가 잘못했어요. 수진이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뻔뻔하게 거짓말하던 사람이 갑자기 반성한다고? 민호야, 너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네, 정말이에요. 그럼 왜 지금까지 그런 짓을 했어? 저도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할 사람인 줄. 민호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술 마시면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게 변명이 돼? 아니에요. 변명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때 집에서 수진이가 나왔어요. 창문으로 보고 있었나 봅니다. 민호, 여기서 뭐해? 수진아, 민호가 수진이를 보더니 더 큰 소리로 울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만해. 이미 늦었어. 늦지 않았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시작? 수진이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1년 넘게 나를 때리고 위협한 사람이 다시 시작하자고? 수진아, 나 정말 달라졌어. 어떻게 달라졌는데? 술도 끊었어. 상담도 받기 시작했어. 상담. 분노 조절 상담. 저는 조금 놀랐어요. 정말 변할 마음이 있는 건가 싶어서요. 민호야, 정말이야? 네, 어머님도 확인해 보세요. 민호가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보여줬어요. 이게 상담센터 예약 확인서예요. 진짜였어요. 분노 조절장애 상담을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금주 서약서예요. 자필로 쓴 서약서까지 있었어요. 수진이도 조금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 달라질 거야. 아니, 달라져야 해. 왜 갑자기? 민호가 수진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와 아이들을 잃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 걸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 지금 와서? 늦었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민호가 정말 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민호야, 내 마음은 알겠어. 하지만 수진이가 겪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아. 알아요. 그래서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시간? 수진이가 저를 다시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게요.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민호, 난 이미 결정했어. 결정? 이혼 소송 진행할 거야. 수진아, 그리고 아이들 양육권도 내가 가질 거고.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양육권도? 당연하지. 아빠가 엄마 때리는 걸 본 애들이 어떻게 아빠와 살아? 그건 너무해. 너무한 건 너야. 민호가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수진아,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기도 해.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키울 수는 없어. 폭력적이라니? 나 이제 안 그럴 거라고 했잖아. 믿을 수 없어.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믿겠어? 아무것도. 이미 늦었어. 늦었다고? 사람이 변할 수 있는데? 너는 안 돼. 그 말에 민호가 완전히 돌변했어요. 안 된다고? 네가 뭔데 그런 걸 결정해?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민호의 눈빛이 예전처럼 날카로워지고 있었거든요. 민호야, 진정해. 어머님은 빠지세요. 뭐, 처음부터 어머님이 수진이를 부추긴 거잖아요. 부추긴 게 아니라. 부추긴 거예요. 어머님이 없었으면 수진이가 이런 생각 못 했을 거예요. 민호가 저에게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민호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수진이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엄마한테 그러지 마. 그럼 너라도 정신 차려. 정신 차린 게 나야. 정신 차렸다고? 웃기지 마. 민호가 갑자기 수진이를 잡으려 했어요. 민호야, 손 떼. 저도 모르게 민호를 밀쳤어요. 어머님이 감히 저를 밀어요? 내 딸한테 손대지 마. 제 아내인데 왜 손을 못 대요? 아내, 너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건 실수였다고 했잖아요. 실수?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1년 넘게 때린 게 실수야? 너도 나를 화나게 만들었잖아.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맨날 잔소리하고 의심하고. 의심할 만한 짓을 하니까 의심하지. 무슨 의심할 만한 짓을 했어? 그때 수진이가 폭발했어요. 회사 여직원이랑 바람 피운 거. 뭐?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일까지 있었다니. 바람? 무슨 바람? 민호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건 바람이 아니었어. 그럼 뭐야? 그냥 힘들 때 위로받은 거였어. 위로? 수진이가 비웃었어요. 호텔에서 위로받은 거야? 너는 어떻게 알았어? 신용카드 명세서 봤어. 민호가 완전히 당황했어요. 그건 정말 한 번뿐이었어. 한 번뿐. 수진이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것도 한 번뿐이야? 휴대폰 화면에 민호와 다른 여자의 사진이 있었어요. 이건 어디서?
민호, 넌 1년 동안 나를 때리면서 동시에 다른 여자와 바람 피웠어. 민호가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의심하니까 더 짜증나서 더 때린 거고. 수진아, 이제야 진실이 다 나오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민호가 이렇게까지 한심한 사람이었다니. 민호야, 너 정말 어머님, 그건 제가 혼란스러워서. 혼란스럽다고 바람피고 아내를 때려? 저도 스트레스 때문에 모든 걸 다 해도 된다고 생각해? 민호가 급해져서 말했어요. 어쨌든 이제는 정말 반성했어요. 이제 와서? 네, 정말로. 하지만 수진이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민호, 끝이야. 정말 끝이야. 수진아,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내 아이들도 못 보라고? 당연히. 그 순간 민호가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안 돼. 그건 안 돼. 왜 안 돼? 내 아이들인데 왜 못 봐? 폭력적인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해로워. 폭력적이라고 또 그 말이야. 민호가 갑자기 수진이에게 달려들었어요. 뭐 하는 거야? 저는 급히 수진이를 보호하려 했지만 민호가 저를 밀쳤어요. 어머님은 빠지세요. 그 바람에 저는 넘어졌어요. 엄마, 수진이가 저에게 달려왔지만 민호가 수진이를 붙잡았어요. 나라고. 내 말 좀 들어. 싫어, 나. 수진이가 몸부림쳤지만 민호가 놓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집안에서 남편이 뛰어나왔습니다. 이 자식이 남편이 민호를 밀어냈어요. 아버님, 내 딸한테 손 떼. 아버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들을 말이 뭐가 있어. 남편이 민호와 몸싸움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위험해. 저는 급히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보호명령 위반자입니다. 그 사이 민호와 남편의 몸싸움은 계속됐어요. 아버님, 제발. 제발은 무슨.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 저는 제 가족을 되찾으려는 거예요. 가족. 내가 때린 가족을. 몸싸움 중에 민호가 남편을 밀쳤고 남편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어요. 여보, 아버님, 수진이와 저는 남편에게 달려갔어요. 여보, 괜찮아? 허리가. 남편이 허리를 잡고 일어나지 못했어요. 119에 신고해야겠어. 그때 민호가 다가왔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저는 그럴 의도가 아니야. 그럼 뭐야?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이제는 우리 아버지까지 다치게 해? 수진아, 나는 정말 뭐야?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해? 민호가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그때 경찰과 구급차가 동시에 도착했어요. 신고 받고 왔습니다. 저기 있는 사람이 보호명령 위반했어요. 경찰이 민호를 보더니 인식하는 것 같았어요. 정민호 씨 맞죠? 네, 보호명령 위반 혐의로 연행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변명하지 마시고 동행해주세요. 민호가 끌려가면서 수진이를 보며 소리쳤어요. 수진아, 후회하게 될 거야. 위협하지 마시고 조용히 따라오세요. 민호가 경찰차에 태워져 사라져갔어요. 남편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갔고 저와 수진이도 따라갔어요. 병원에서 검사 결과 남편은 허리 염자로 며칠 입원해야 했어요.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무슨 소리야. 내가 우리 딸과 손녀, 손자를 지키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수진아, 이제 정말 끝났어. 민호는 보호명령 위반의 상해까지 추가됐으니 한동안 감옥에 있을 거야.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어요. 우리 가족이 진짜로 하나가 되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 말이에요. 6개월 후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오고 베란다에 군자란이 새잎을 틔우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6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이제 저 혼자가 아니라 딸과 손자 손녀들이 함께 사는 집이니까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우가 잠옷 차림으로 뛰어와 제 다리에 안겼어요. 어머, 우리 지우 벌써 일어났네? 아직 일찍인데. 지우야, 할머니께 아침 인사드려야지. 수진이가 머리를 묶으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있던 상처는 다 나았고 팔의 깁스도 한 달 전에 풀었어요. 무엇보다 예전의 밝은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제가 아침 준비할게요. 괜찮아. 엄마가 할게. 안 돼요. 엄마도 이제 쉬셔야죠. 딸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어요. 며칠 전부터 딸이 아침 준비를 도맡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지훈이도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어요.
예전에는 아침마다 악몽 때문에 울곤 했는데 이제는 밝게 웃으며 인사해요. 지훈아, 잘 잤어? 네, 좋은 꿈 꿨어요. 무슨 꿈? 할머니랑 엄마랑 지우랑 놀이공원 가는 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오늘 변호사님께 연락드려야겠어요. 이혼 판결 나온다고 했지? 네. 드디어 모든 게 정리될 것 같아요. 민호는 보호명령 위반과 상해죄로 6개월 실형을 받았어요. 그동안 이혼 소송도 진행됐고 양육권은 당연히 수진이가 가져갔죠. 수진아,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구나. 무서우면서도 기대돼요. 뭐가 무서워? 혼자서 아이들 키워야 한다는 게. 혼자가 아니야. 엄마, 아빠가 있잖아. 남편이 신문을 보다가 말했어요. 허리 다친 후로 완전히 회복했지만 이제는 집에서 손자 손녀들 돌보는 일을 도맡아 하고 있어요. 아빠,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가족인데. 가족이라는 단어가 예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점심 무렵 미경이가 찾아왔어요. 어머님, 수진아, 잘 지내고 있었니? 미경아, 어서 와. 수진아, 얼굴이 많이 좋아졌다. 예전 수진이 같아. 고마워. 다 너 덕분이야. 미경이가 없었다면 저희가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정말 고마운 친구예요. 수진아, 그런데 앞으로 계획은 어때? 육아휴직이 다음 달에 끝나니까 복직할 예정이야. 복직하면 아이들은? 엄마 아빠께서 봐주신다고 하셨어. 저는 기꺼이 손자 손녀들을 돌볼 생각이에요. 평생 남을 돌보며 살아왔는데 이제 제 가족을 돌볼 수 있게 된 게 오히려 기뻐요. 어머님도 힘드실 텐데. 전혀 안 힘들어. 오히려 보람 있어. 정말 그랬어요.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나날이 제게는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오후에 수진이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왔어요. 엄마, 다 끝났어요. 정말? 네. 이혼 확정됐어요. 그럼 이제 정말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딸의 얼굴에 안도감과 희망이 동시에 보였어요. 수진아, 후회 안 해? 전혀요. 이게 제가 제 인생에서 내린 가장 옳은 결정인 것 같아요. 그래, 잘했어.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조용히 저녁을 먹고 있는데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해요. 뭐가 감사해? 저를 믿어주시고 지지해주셔서. 당연한 거야. 처음에는 엄마가 간섭한다고 생각했어요. 미안해요. 간섭이 아니라 걱정이었어. 엄마도 미안해. 뭐가 미안하세요? 내가 평소에 가정이 제일 중요하다. 부부는 참고 살아야 한다. 그런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내가 힘들어도 말 못했잖아. 엄마, 이제 알겠어. 가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행복한 게 중요한 거더라.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형식적인 가정보다는 서로를 지켜주는 진짜 가족이 더 소중한 거지. 지훈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그럼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당연하지.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지켜주는 진짜 가족이야. 좋아요. 지우도 박수를 쳤어요.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수진이와 둘이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엄마,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뭐가? 이혼한다고 했을 때 엄마가 반대하실까봐. 그럼 어쩔 뻔했어? 아마 그냥 참고 살았을 거예요. 미안하구나. 다행이야. 내가 생각을 바꿔서. 엄마도 많이 바뀌셨어요. 어떻게? 예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내 가족이 행복한가를 제일 먼저 생각하시잖아요. 딸의 말이 맞았어요. 저도 모르게 많이 변해 있었더라고요. 엄마도 배운 게 많아. 내가 가르쳐 준 거야. 제가요? 응, 진짜 용기가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엄마, 수진아, 내가 자랑스러워. 저도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모녀가 이렇게 마음을 나눈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3개월 후, 수진이가 복직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침마다 아이들을 저희에게 맡기고 출근하는 딸의 뒷모습이 당당해 보여요. 할머니, 엄마 언제 와? 저녁에 올 거야. 할머니랑 계속 살 거죠?
지우가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아직도 가끔 아빠가 다시 나타날까봐 걱정하거든요. 그럼 우리 계속 같이 살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사실 수진이가 아이들과 독립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월급도 나쁘지 않고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당분간은 함께 지내기로 했어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니까요. 오후에 장을 보러 나갔다가 동네 사람들을 만났어요. 어머. 수진이 엄마. 수진이가 이혼했다며? 안녕하세요. 한때는 이런 질문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네, 했어요. 힘드시겠어요. 전혀요. 오히려 좋아요. 좋다고요? 네, 내 딸이 행복해졌으니까요. 그 사람이 당황하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제 가족이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저녁 준비를 하는데 수진이가 일찍 들어왔어요. 엄마, 저 왔어요. 벌써? 오늘 일찍 끝났어요. 엄마, 아이들이 달려가서 수진이를 안았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 엄마도 보고 싶었어. 이런 평범한 광경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 동료 선생님이 저보고 많이 밝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예전에는 항상 뭔가 걱정스러워 보였는데 요즘은 자신감 있어 보인다고. 그럼 잘 됐네. 그리고 혹시 새로 시작할 생각 없냐고 묻더라고요. 새로 시작? 제 옷 말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 그럴 생각 있어? 아니요. 아직은 전혀. 아직은? 당분간은 아이들하고 엄마 아빠하고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급할 거 없지. 하지만 언젠가는 좋은 사람 만나면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가서 생각하자. 저는 딸이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래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돼요. 지금이 충분히 행복하니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베란다에 나가서 군자란을 보며 생각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좋은 엄마가 되려면 딸의 결혼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가정의 화목이 최우선이라고 믿었고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진짜 좋은 엄마는 딸이 진짜로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는 걸요. 설령 그게 이혼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가족은 혈연이나 법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도요. 엄마? 수진이가 나와서 제 옆에 섰어요. 잠 안 와? 네. 엄마는요? 나도. 뭘 생각하세요? 그냥 이런저런. 좋은 생각이에요? 응, 좋은 생각. 어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 수 있게 된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 저도요. 수진아, 네.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갑자기 왜요? 내가 용기 내서 진실을 말해줘서, 그리고 아이들을 지켜줘서, 엄마도 저 지켜주셨잖아요. 우리가 서로 지켜준 거지. 딸이 제 팔을 끼고 기댔어요. 엄마, 앞으로도 계속 지켜줄 거죠? 당연하지.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저도 엄마 편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진짜 가족이구나. 서로의 편이 되어주고 힘들 때 의지할 수 있고 무엇보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것.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오고 군자란 잎사귀가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새 잎이 돋아나듯이 우리 가족도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 힘든 시간들이 우리를 더 단단하고 진짜 가족으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는 괜찮을 거라고, 서로가 있으니까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드디어 진짜 좋은 엄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딸의 선택을 존중하고 딸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엄마 말이에요. 1년 후 지훈이의 초등학교 운동의 날이었어요. 온 가족이 함께 나가서 응원했습니다. 할머니, 1등 했어요. 달리기에서 1등한 지훈이가 저에게 달려왔어요. 정말 우리 지훈이 최고네. 엄마도 보셨어요? 봤지?
엄마가 제일 큰 소리로 응원했어. 수진이가 웃으며 지훈이를 안아줬어요. 아빠도 봤을까? 지훈이가 갑자기 물었어요. 아직도 가끔 아빠 생각을 하나 봐요. 아빠는 멀리 있어서 못 봤을 거야. 하지만 분명 지훈이가 잘했다고 기뻐하실 거야.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민호는 지금 다른 도시에서 새로 일을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아이들과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 통화를 하고 있고요. 많이 달라졌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저희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있어요. 할머니, 우리 가족 사진 찍어요. 지우가 말했어요. 좋아. 저희는 운동장 한쪽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남편, 나, 딸, 손녀, 손자, 그리고 미경이. 이혼 후 첫 번째 가족 사진이었어요. 사진을 찍고 나서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이 사진 크게 인화해서 거실에 걸어요. 그래, 그러자. 집에 돌아와서 그 사진을 보니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진짜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해요. 가족이라는 게 꼭 전통적인 형태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중요한 건 서로 사랑하고 지켜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무너뜨려야만 다시 제대로 쌓을 수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 우리 가족은 그렇게 다시 시작했습니다. 더 단단하고 더 진실하게.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